자, 고등수학 하에서 오늘은 이제 함수편에 그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함수의 개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몇 개 정도 나올 거냐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런 거야. 우선은 함수의 개수를 알아보기 전에 함수의 종류를 먼저 알아볼 건데, 항등함수가 있고, 자, 항등함수는 보통 이제 fx는 x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1이 1로 대응되고 2는 2로 대응되고 3은 3으로 대응되고, 이와 같이 정의역과 그 y값이 서로 같은 함수, 이거를 항등함수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자, 상수함수는 뭐냐면 fx가 어떤 하나의 값으로만 결정이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f1이나 f2나 f3이 모두, 자, 등등등등이 모두 어떤 상수, 하나의 상수로 몽땅 대응되는 경우를 상수함수라고 얘기한다.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함수, 이 두 가지가 나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1대1 함수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x1과 x2가 서로 다를 때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x값들은 서로 다른 y값으로 하나씩 대응된다 이 말이야. x가 다르면 y도 달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1대1 대응함수도 사실상 말은 똑같은데 뒤에 이와 같은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다고. 자, 이 조건이 뭐냐면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는 말이야. 자,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근데 앞서서도 방금 얘기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기호들을 가지고 길게 설명해 봐야 알아들을 학생이 별로 없으니 간단하게 보고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증가함수는 뭐냐면 x1보다 x2가 크면 대응된 y값도 커야만 한다. 자,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 문제를 좀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정의역 x가 1, 2, 3, 4로 돼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표현이 돼 있다 이거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지. 자,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x에 1, 2, 3, 4밖에 없어. 여기에 x에 1, 2, 3, 4밖에 없는데, 우선 항등함수부터 얘기하자면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4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보통 항등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항등함수가 위에 있는 것처럼 대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경우가 있냐? 다른 경우는 없지.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두 번째는 상수함수인데 x에서 x로의 함수 1, 2, 3, 4가 어느 방향으로 대응될 수 있냐를 볼 때 1은 1로 가고 2도 1로 가고 3도 3으로 가고 4도 4로 가는 경우를 우리는 상수함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상수함수의 경우에는 몽땅 1로 갈 수도 있고 몽땅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다 갈 수도 있고 4로 갈 수도 있으니까 얘는 네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1, 2, 3, 4가 대응되는 이 경우에 대해서 말이야, 마지막으로 1대1 대응을 한번 얘기할 건데, 1이 어디론가 가잖아, 그지? 여기서 말하는 그 어디론가 간다는 말은 4개 중에 하나로 간다는 거야. 4가지, 그지? 4가지. 그리고 이어서 곱하기, 곱의 법칙이야. 이게 경우의 수인데 2가 갈 수 있는 건 어디로 갈 거냐면 1이 간 자리를 빼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로 가겠다. 3개 중에 하나로 간다는 거예요. 3가지. 그리고 3은 1과 2가 간 자리를 피해서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로 간다. 그래서 두 가지. 여기 화살표는 내가 예시를 그려놓는 것뿐이야. 그리고 4는 마지막 남은 하나로 가야 되니 한 가지다. 이렇게 말해서 1대1 대응은 24가지가 나오는 거지. 자, 이와 같이 항등함수가 있고 상수함수가 있고 마지막에 1대1 대응이 있으니까 얘는 현재 24가지고 항등함수는 한 가지, 상수함수는 4가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우선은 그지?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들을 조금 해석을 하면서 간다. x가 1, 2, 3이고 y가 1, 2, 3, 4, 5인데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다. 자, 가조건을 한번 봐봐. 가조건 뭐라고 돼 있냐? 서로 다른 x는 서로 다른 y로 대응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1대1이다 이 소리야. 1대1. 자, 1대1 함수다 이 소리야. 1대1 함수. 근데 두 번째 조건에 보니까 F1과 F2는 합이 5였다 이렇게 돼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1과 F2가 자, 요 나 조건에서 봐봐. F1이 만약에 1이면 F의 2는 4가 돼야지, 그지? 만약에 F의 1이 2라면 F의 2는 3이 될 거고, 물론 얘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F1이 만약에 3이면 F의 2는 2가 돼야 되고, F의 1이 4라면 F의 2는 1이어야 된다. 자,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어. 각각의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일단 얘부터 한번 보자고. 얘부터. x에서 y로의 함수가 하나 있는데 x는 1, 2, 3이고 y는 1, 2, 3, 4, 5야.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경우라는 건 어떤 거냐면 1이 1로 가고, 그지? 1은 1로 가고 2가 4로 갔다면 이 소리거든.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3은 어디로 가야 되냐?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1이 간 요 값이랑 2가 간 4를 제외하고 나머지 2, 3, 5 3개 중에 하나로 가야 되지 않냐? 그지? 그러면 1은 1로 결정되고 2는 4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3이 갈 수 있는 자리가 3가지다. 그래서 요 첫 번째 경우는 그냥 3가지라고 보는 거지. 3가지. 근데 두 번째 경우를 봐도 이와 같은 그림, 자, 두 번째 그림까지만 한번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두 번째 그림에서도 우리가 1은 2로 결정이 돼 있고 2는 3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3이 갈 수 있는 곳이 1이나 4나 5나 3가지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도 3가지가 나올 거고 여기에서도 3가지가 나오지 않겠냐. 따라서 전체의 경우는 4가지 경우인데 그 각각의 경우들이 3가지씩 만들어진다. 그래서 12가지의 함수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이야. 각각의 경우들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그 말이거든 이게. 자, 그 다음에 역시나 거의 동일한 문제인데 x에서 y로의 함수에 대해서 f2는 2로 결정이 돼 있대. 그러면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뭐냐? 우선 생각해 주라는 거야. 우선 첫 번째 경우로 생각해 줘라.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해라 그 말이고. 자, 얘는 뭐냐면 증가함수라는 표현이야. 증가함수. 작은 놈은 작은 놈으로 가고 큰 놈은 큰 놈으로 간다. 무슨 말이냐면 그림상에서 볼 때 x에서 y로의 함수 x는 1, 2, 3이고 y는 0, 1, 2, 3, 4, 5인데 2는 2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자, 얘가 무슨 말이냐면 1은 2보다 작잖아. 1이 2보다 작지.
그러면 2가 대응된 함수값보다 1은 2보다 작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3은 2보다 크니까 2가 대응된 함수값보다 큰 쪽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건 2개 중에 하나, 3이 갈 수 있는 건 3개 중에 하나다 해서 함수의 가짓수가 6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6가지. 하나씩 기억을 해놔. 하나씩 기억을 해놓으라고. 자, 그 다음에 x에서 y로의 함수에 대해서 방금 전에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데 얘도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조건에 맞춰서 일단 그림을 그려.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x는 1, 2, 3, 4고 y는 1, 2, 3, 4, 5야. 3은 2로 이미 가 있고, 그지? 3은 2로 일단 가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1은 여기 있는 이 3으로 갈 수는 없대. 그지? 1은 3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건 어디냐? 1이거나 3은 빼고 4거나 5였다 이거야.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3가지 경우가 되는 거지. 자, F1은 몇 가지가 나오냐면 3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2가 갈 수 있는 경우는 어디냐? 2는 어디로 가야 돼? 1이 어디론가 갔기 때문에 1이 간 것과 3이 간 걸 제외하고 2는 3으로는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2는 3으로 가거나 4로 가거나 5로 가는 이런 경우처럼 3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2는 역시 3가지 경우가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2가 어디론가 갔다라는 상황을 일단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4는 어디로 갈 거냐? 4는 나머지 중에서 가야지. 예를 들어서 3으로 가거나 아니면 5로 가야 되기 때문에 2가지 경우가 존재해서 얘네들을 곱한 결과를 함수의 개수다 라고 말한다고. 자, 5번째 경우에서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문제들의 대부분이 어떠냐면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조건들이 달라. 그 조건들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건데 F1, F2, F3이 홀수래.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1대1이다 이 말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가 조건을 잘 봐야 돼. F1과 F2와 F의 3이 홀수가 되려면 이 세 개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셋 다 홀수인 경우가 하나 있고, 이게 첫 번째 경우야. 두 번째 경우는 홀수가 하나 있고 짝수가 2개 있는 거지. 물론 순서는 바뀔 수 있어. 그래서 F1, F2, F3이 모두 홀수로 가는 경우와 F1, F2, F3이 하나는 홀수, 2개는 짝수로 가는 경우로 나누어 세자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누어 센다라는 거야. 나누어 센다. 자,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x는 1, 2, 3, 4, y는 1, 2, 3, 4, 5, 6, 7이야. 자, 첫 번째 경우가 뭐였냐? 1과 2와 3이 모두 홀수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 중에서 홀수가 누가 있어? 1이나 3이나 5나 7. 자, 이 네 가지 경우로 1이 갈 수 있는 것도 4개 중에 하나. 4가지. 자, 어디다 써야 돼? 자, 여기다 쓰자. 4가지. 그리고 2가 갈 수 있는 것도 4가지인데 1대1이기 때문에 2는 1이 간 자리로는 못 가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로 간다.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3가지. 3이 갈 수 있는 건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로 가야 되니까 2가지.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요 4 있지? 4도 어디론가 대응이 돼야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4는 홀수 짝수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야.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남아있는 거 아무데나 갈 수 있다는 거니까 4는 2로 가거나 4로 가거나 6으로 가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홀수 7로 가거나 그러면 4가지 경우가 존재하겠다라는 거지. 이게 첫 번째 경우의 함수의 개수라는 거야.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면 x에서 y로의 함수 1, 2, 3, 4가 역시나 1, 2, 3, 4, 5, 6, 7로 갈 건데 지금 두 번째 경우라는 건 하나가 홀수로 가고 두 개가 짝수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자, 요 1이 홀수로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야. 홀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357이야. 자, 4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건 어디로 가야 돼? 4개 중에 하나로 가야 돼. 4개 중에 하나. 자, 4가지. 지금 뭐냐면 F1이 홀수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라고. 잘 봐야 돼. F1이 홀수로 가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2는 어디로 가야 되냐? 2와 3은 짝수로 가야 되거든. 1이 홀수로 갔다면 2는 짝수 2 또는 4 또는 6으로 가야 된다. 3가지. 3도. 자, 2가 짝수로 가서 3도 그러면 짝수로 가야지. 4 또는 6으로 가야 된다. 2가지. 그리고 나머지 4는 자, 요 3까지 짝수로 갔을 때 나머지 4는 어떻게 된다고? 남아있는 숫자 아무거나 갈 수 있으니까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잖아. 자, 여기까지 됐지? 4가지까지 됐잖아.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F1이 홀수로 갔을 때야. 근데 꼭 F1이 홀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 짝, 홀짝도 있고 얘가 짝, 홀짝 또는 짝짝홀도 있다 이거야. 짝짝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 3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3을 마지막에 꼭 해주고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라는 건 또는의 관계라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와 이 두 번째 경우를 어떻게 한다? 더해 주겠다라는 거. 마지막에 이걸 정리 잘해야 된다고. 이걸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들을 차근차근 세서 더해 주어야만 한다라는 거 잊지 말고. 알겠지? 일단은 조건상으로 1대1 대응이라는 거, 요 1대1이라는 거 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F1, F2, F3이 합쳐서 홀수로 간다라는 거 잊지 말고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야 되는데 얘가 사실은 뭐냐면 경우의 수 문제야. 경우의 수 문제.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원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뽑는다면 경우의 수를 뽑는 경우들이 종종 사실은 많아. 그래서 경우의 수는 조금만 잘못해도 답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풀어야만 된다는 거 잊지 말고.